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한국 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 건 뭐죠? 카이로입니다. 자, 뒤에 회담자는 뺄게요. 카이로 43년 11월 조선 건국 동맹? 아, 이게 뭐지 또? 우리 건국 준비 활동을 배울 때 여기 충칭에 있는 게 뭐였죠? 한국 독립당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죠? 이 건국 강령이 뭐였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 다음에 여기 예난, 여기서 조선 독립동맹이 건국 강령을 또 발표했었죠. 근데 이 한국 독립당에서 건국 강령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발표한 게 41년. 요게 조선 독립당에서 건국 강령 발표한 게 42년이라고. 근데 실제로 이쪽이 이제 좀 좌익이고 이쪽이 민족주의 진영이죠. 사회주의, 민족주의 진영. 그래서 이게 두 단체가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버리면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여운형이가 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 건국 동맹이 해방 그날 8월 15일에 바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44년이네 지금. 조선 건국 동맹은. 그죠? 44년. 그 다음에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의 결의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는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할 것이다.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는. 그리고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소 양군 사령부가 만나서 협의한다. 이게 4개거든. 이게 뭐야? 이게 모스크바지. 이건 해방 이후죠. 그렇죠? 45년 12월이니까. 삼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이게 뭔데? 포츠담. 응? 이건 포츠담이죠.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되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되네. 그렇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돼.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조항이 발표되었을 당시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발문에 항상 뭐가 나오면, 시제가 나오면 여기에 주목하라 그랬지. 그렇죠? 당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시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시행한다.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채용하겠다 이런 거야. 군정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이거 미군정 실시되는 거네.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 미군정 실시. 그럼 45년 9월 미 군정 실시되는 거 아니에요? 9월 8일 날에 들어와서 9월 9일에 선포하잖아. 그러면 이게 미 군정 실시와 관련되네. 메가더 포고령이라고 하죠. 이게 제가 메가더 포고령에서 핵심은 뭐죠? 직접 통치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현상 유지하겠다. 이게 미 군정 통치 방법의 두 개. 그래서 현상 유지책 때문에 뭐가 안 된 거야. 친일파 처벌이 좀 어려워졌던 거죠.
메가더 포고령 1호죠. 45년 9월에 포고령이 내려지고 정리를 해보면 미 군정이 실시되는데 미 군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두 개. 하나는 뭐? 직접 통치하겠다. 여기 본관의 권한에서 시행한다. 그렇죠? 모든 권한이 이게 직접 통치죠. 제가 개념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통치 현상 유지했지만 이게 이제 사료를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직접 통치 이게 뭐야? 현상 유지.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재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해라. 그대로 해라라는 거 아니야. 이게 현상 유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용도 물론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 과정이니까 내용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취지는 아마 이건 것 같아. 그죠? 당시니까. 45년 9월 이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이 선포될 당시에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이거 아니야. 1번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야.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니까. 그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45년 12월 이후니까 이 당시에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신탁 통치가 뭐 결정도 안 됐는데 뭘 반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게 45년 12월이죠. 이 이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 볼 수가 없고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더 안 돼. 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왜 그래?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자고 그랬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걸 보면 1차가 46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최되고 그 다음에 2차가 47년 5월에 개최되고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죠? 이 시기는 말이 안 돼.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이건 43년 11월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예지. 우리 아까 전에 여운형이가 조선 건국동맹 만들었는데 8월 15일에 이걸 뭘로 바꿨지? 건준으로 바꿨지. 그럼 건준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네. 메가더 포고령이 발표될 때가. 그렇잖아.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거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8월 15일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게 쭉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미 군정 자 보세요. 미 군정이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바로 이게 이제 뭘 만든 거야? 조선 인민공화국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와 붙어 있는 거야. 요 시기와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 요 시기와 건준이. 4번 정말 지엽적이죠. 그렇죠? 막 흥분돼 이런 문제 보면 너무 좋죠. 표정. 자 그다음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나만 흥분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이제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이걸 강조했었는데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이렇게 된 뭐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죠. 이렇게 되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돼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밑에 밑줄 그은 부분이에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방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는. 건준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미 군정 실시 명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려면 조선 건준이 뭐를 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치안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 군정은
우리나라가 치안을 자체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가 미 군정을 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145개의 치안대를 설치하고 건준에서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정 실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단체의 활동, 그럼 건준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지.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해. 이게 맞아. 이게 맞고. 이른바 8월 떼제를 발표하여 토지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조선공산당과 관련돼 있어요. 이 박헌영. 조선공산당 재건회의.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가 이걸 주장을 했던. 해방 이후에요. 뭐 떼제라고 하는 건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남북을 통합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이거. 좌우합작위원회. 우리 보통 건준하고 좌우합작위원회하고 비교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하고 누가 있죠? 안재홍.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하고 김규식. 이 꼭 이렇게 붙여서 나오죠. 이건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 틀렸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근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조금 약간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 군정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뭐 미 군정에서 뭐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단체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조선인민공화국까지는. 그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제 반발 속에서 이 우익 진영들이 송진우, 김성수 이런 애들이 뭘 만드는 거야? 한민당, 한국민주당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이 맞네. 여기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야. 여기 위에 걔 아니야. 큰일 나 그러면. 역시 씨발 쟤네가 정통성이 있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럼 이제 잡혀가는 거야 나 이렇게.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 4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좋네요. 이 문제도. 이 문제 이것도 좋고. 이건 아주 기본 틀이죠. 건준에 강령을 주고 건준에 대해서 묻고, 그것도 선지로 묻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고르게 하고. 이것도 이제 선지를 조금 어렵게 하면 이게 비정형화 틀만 갖춰졌으면 더 좋죠. 그렇죠? 1번 기억, 뭐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디귿 리을, 4번 뭐 기억 니을. 이렇게 하면 문제 난이도가 아름다워지죠.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갑니다. 8.15 광복 직후에 결성된 정당의 중심 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많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정당들을 만들고 정당의 설립과 창당과 해체가 막 반복되면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 기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정당을 찾는 거예요. 정당. 여운형이 그러니까 여운형이 만들었던 뭐 저거 뭐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단체고 그냥. 정당이 뭐냐? 이게 조선인민당이에요. 이걸 이제 잘 외워야 돼요. 조선인민당 이런 거. 여운형, 조선인민당 이렇게 딱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이거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했다는, 그 건준이 바뀐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했다.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려고 한 것은 이건 임정에 기생하려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로 임정과 어울리는 애들이 아니야. 이 송진우, 김성수 이 새끼들은 다 친일 자본가거든.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서 있을 터전이 없으니까 그냥 임시정부를 끌고 온 거지.
마치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것처럼 지네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일 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뭐라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뭘 계승하고 돼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게 돼 있죠. 근데 난 좀 의아스러운 게 뭘 계승했다는 거야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10하고기 임시정부 뭘 계승했어? 김구가 대통령이었어? 아니 뭐 김규식이 부총리, 뭐 국무총리였어. 이승만, 이시영 이런 사람들은 임정과 이때 당시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주석 체제가 돼야지. 근데 대통령 중심제로 갔잖아 또. 그러니까 뭘 계승했다는 거야? 인적 자원을 계승했다는 거야? 체제를 계승했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이제 까면 나 또 잡혀가. 안녕. 근데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 난 이거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헌법이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그러면 아예 계승했다고 하면 건국이나 이런 것들을 1948년 9월로,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9월로 건국절을 정확히 만들든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그 정신이 조금 살 수 있지. 헌법은 그렇게 박아놓고 무슨 건국절은 48년이라고 하고 이러면 뭐 인적, 체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건국절도 48년이라고 그럼 뭘 계승했다는 거야 임시정부를? 응? 난 이런 새끼들이 아주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새끼들. 임시정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새끼들. 김구가 얼마나 그 고생했는지 진짜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쓰고 나타나는. 하긴 뭐 박정희도 뭐 임시정부 요인이라고 기욱했는데 뭐. 하여튼 이건 한국 민주당이죠. 제가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국사 선생이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 뭐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저러고 흥분하냐. 근데 맨날 흥분해야 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나올 때마다 흥분해야 돼. 나올 때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해야 돼. 이 7.18을 청산하지 못한 이 역사의 부끄러움은 나올 때마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나올 때마다. 근데 7.18 청산뿐만이 아니야. 아직도 산적해 있어. 뭐 5.18, 87년 6월 항쟁 이런 것들도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 그 누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있어. 진상 규명 못 하고.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계속 골프 치러 다니고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이 안재홍 선생이 만든 정당은 국민당이죠. 자, 문제는 의미 없어요.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필수 기출이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번 볼게요. 또 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광복 후 기역과 니은의 주장을 한 사람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는 아예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에요. 그냥 안재홍. 그 다음에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책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했죠. 누가? 백나문이.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다 뭐예요? 이 책과 이 책의 특징이 다 뭐죠? 해방 전후로 해서 좌우가 분열되고 있을 때 이 좌우를 합작하려고 하는 이론이죠. 이게 연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그거야. 이게 좌우 합작 이론이에요. 좌우 합작. 이 안재홍 선생님도 좌우 합작의 일가견이 있죠. 이분이 신간에서부터 활동했던 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합작 이게 여운형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운형은 아예 이름이 좌우합작이니까 이분 때문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여운형만 없었다면 이 사람이 또 완탑이야. 좌우합작은 여운형한테 가려서 그렇지. 응? 이게 좌우합작 추진을 위한 이론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이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론이 해방 전후의 좌우합작 추진을 위한 이론으로 제시됐구나. 이게 더 중요하죠.